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역사를 아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만무고. 자,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요즘 돈 좀 챙기고 있는. 예. 역사계 짠돌이 심콩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우리 돈 안 주니까 짠돌이라는 거야. 제가 주는 건가요? 출판사에서 하는 거지? 자, 오늘 최강욱 역사계 껌나무는 유럽 독일의 나치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우리 단톡방에. 히틀러를 찬양하기 위해서. 방송하는 거 안 돼. 찬양한다 그러면 히틀러 찬양하는 척하면서 히틀러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땜빵 최강욱 변호사의 10배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의 내공도 못 갖고 있는 살아있는 독립군, 의열단과는 거리가 좀 먼 살아있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부산 더민주 영도 중구 지역위원장 김비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김비호입니다. 진짜 독립운동가예요. 그거 모르시죠? 정치권에서 부산에서 대구 경북에서 더민주 활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독립군이라고 불러요. 애초에 그렇게. 지금 불러요, 그렇게. 근데 이제 요즘은 부산은 이제 없어졌죠, 그게. 예, 그 말 그대로 이제 독립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죠. 예. 5분이나 뭐 당선됐으니까. 눈에 기미나 좀 제끼세요. 무슨 독립의 기미가 보이기 티 납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은 또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독립운동을 한다 우리가 숫자 써서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우리를 너무 비하하지 마라.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그리고 그런 무슨 희생적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이렇게 정치적 소신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를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해요. 그전에 그런 얘기 좀 했었죠. 그전에는 뭐 그런 얘기 안 했죠. 예. 요즘 이제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니니까 자신감이 그만큼 생긴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여기는 의열단 아니고 의술단. 술에 의지하여 하루를 새라 살아. 아니 근데 적응이 안 된다. 아니 잘 아시지만 의열달도 술 자주 마셨대요. 보니까 진짜 자주 마셨고. 예. 그렇죠. 그럼요. 사진도 많이 찍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오늘 죽을지 모르고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이 마지막. 그것도 옷도 멋있게 입고 다녔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700만을 돌파한 영화 밀정에 대해서. 밀정은 좀 더 본 분들도 많겠지만 한 번 더 보시라고. 그렇다고 제가 영화 제작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약간 픽션으로 극화되어 있지만 그 영화 한 편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받은 역사 교육보다도 더 의미가 있다. 국뽕이라도 의미가 있다. 국뽕은 아니죠, 근데 그거는. 잘 만든 영화죠. 잘 만든 영화예요?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김비호 우리 위원장이 뭐 전화하자마자 뭐 영화를 바로 까더라고. 그래서 야, 나와서 영화 까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까이기 싫으면 영화 까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뭐 요런 대목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바로 보세요 벌써. 여기 심 선생님이 정치를 얘기했어.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몇 번 떨어졌어요, 근데? 저 버벅거리지 말고. 일단 뭐 공식적으로 3번 떨어졌습니다. 그럼 비공식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 한 번 제가 출마를 못했잖아요. 양보한다고. 그 비공식적인 거지. 그거는 탈락. 에이, 탈락 양보라니까 그걸 탈락이라고 자꾸 얘기를 몇 하시네. 년도죠? 2012년? 2012년도. 예.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감옥 했습니다. 들어간 그 후속타로 그렇죠. 예. 그 원외위원장 중에 이제 제 라인이거든. 원내에서는 제 계보가 딱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저도 이제 알겠어요. 안민석. 원외위원장 중에 국회를 해봤던 건 이제 정청래. 그러네요. 예. 그리고 원외위원장 중에서 계속 떨어진 건 이제 김비호. 순수 원행이요. 예. 그 전에 내 안티 세력으로 있다가 요즘 이제 전향해갖고 친봉으로 돌아선 정진우. 거긴 지역위원장도 떨어졌지. 그러니까 그 정봉조로 갔다가 바로 탈락했어요. 나한테 지역위원장으로. 내 안티 세력이었거든. 그러다 이제 친봉으로 돌아서는 쓰고 일주일 있다가 지역위원장에 탈락했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았는데 정봉주 쪽으로 이렇게 선다는 얘기도 하고. 손소문으로 나왔다. 그냥. 바로 잘렸다니까. 바로 아웃이야. 슬프다. 최강욱도 저기 안 들어오잖아요, 요즘.
예? 변호사 사건이 안 들어오잖아. 정봉주한테 줄 서야지. 정봉주 라인들 전부 다 이제 주는 예. 거지 이제. 아니 근데 여기 심세는 나한테 줄 서지도 않고 학원에서 잘렸어. 진짜 잘렸습니까? 아, 왜 이제 저까지니까요? 어? 잘리진 않고. 잘릴 예정인가? 강의가 많이 없어졌지. 근데 여기는 혼자. 딴 데서 돈 벌면 되지 지금 뭐. 그럼 책에서 지금 대박 터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오늘 딱 보니까 예. 외모가 비주얼이 괜찮아요. 방송 쪽으로 나가도 예. 뭐 돈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그 김병 위원장은 렌즈 껴야겠다. 저 오늘 어떻게 왔어? 렌즈 안 껴? 렌즈 껴야겠어. 아, 뭐 저런 비주얼이 괜찮다는 아, 거니까. 저는 괜찮지. 실내처럼 뭐지 뿌옇게 이렇게. 아유, 괜찮아요, 저 정도. 자 밀정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예. 뭐 암살하고 비교도 많이 됐고요. 예. 뭐 그냥 이렇게 논란보다는 영화 자체가 꽤 완성도도 높고 예. 생각해 볼 거리도 많고 또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송강호를 둘러싼 예. 이야기를 두고 이제 의견이 갈리면서 오히려 실존 인물은 누구였었죠? 송강호로 분한 그 황옥이에요? 네네. 김병 위원장 황욱이라고 나한테 계속 저 그러더라고. 황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예. 근데 부산 사람들이 좀 말이 좀 그래. 그걸 또 그렇구나. 황옥. 이제 그 당시 이제 친일 경찰이 이제 김태석, 황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열단을 파괴하는 주요한 활동가들인데 예. 이제 김태석은 정말 나쁜 놈. 사실 황옥도 김태성은 그 부하. 더 같이 높은 다닐 애 때. 아니요 거긴 안 나오고요. 아. 그 시기 때 의열단과 이제 충돌하던 예. 더 높은 사람이고 예. 노독수라고는 어떤 노독술보다 선배인가? 뭐 그것까지 제가 확인 안 해봤고요. 예. 예. 아니 나이로 비교해 보면 선배지. 노독술보다. 예. 노독술은 거의 해방 직전에 그렇게 악명을 떨쳤던. 그러면 그 전부터 악명을 떨쳤는데. 예. 얘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지 그냥. 아 노독술. 더 나쁜 놈이야, 예. 노독설이가. 노독설이야? 노독설. 부산 사람들 좀 그렇다 그랬잖아 또. 넘어갑시다.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 이게 내가 내기가 이상한 거야 갖고. 그래서 뭐 황옥에 대한 그 애매한 부분을 갖고 영화를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재밌게 저도 뭐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황옥에 대해서는 정설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거죠. 아니 황옥에 대한 정설이 존재하죠. 존재하는 건데 논쟁적인가요? 아니요 논쟁적이지도 않죠. 아. 그냥 황옥은 친일파가 맞고 예. 그리고 다만 황옥이 그때 이제 폭탄을 갖고 오는 과정이 예. 약간 좀 특이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의열단과 같이 왔냐라든지 아 실제 같이 들어왔나요? 네. 그 역사적 스토리를 한번 좀 얘기를 해줘봐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영화 거의 대강은 맞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면 다 틀리지만 예. 기본적으로 황옥이 상하이에 갔고 거기 이제 공유 김시현 예. 김시현. 둘 간의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이게 이제 설득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걸 정확히 모르지만 어찌됐건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폭탄을 경성까지 운반하는 기간 동안 같이 있었다. 아 김시현과 황옥이.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폭로가 되고 잡히면서 이제 실제로 10년형을 받았고 실제로 산 건 이제 한 4년 반 정도 살고 나왔고. 예, 10년형 하니까 왠지 친근감이 가네. 피선거권 10년 박탈. 왜 얘기를 안 하실까? 예. 어찌됐건 이제 사실은 거기까지가 이제 팩트인데 예. 영화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송강호가 이제 각성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을 치잖아요. 이제 예.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제 판타지로. 아. 마치 이제 암살에서 이정재가 반민특위에서 살아남는 것까지는 사실인데 이제 전지현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처단을 하는 게 판타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황옥의 각성과 그 위에 무슨 막 폭파 사건 이런 거 다 이제 암살의 이정재기 처단할 때 속이 다 시원하더라. 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부분은 거짓말이고 이제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픽션. 픽션. 예. 좋은 상상. 그렇죠. 우리의 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예. 그 장면에 딱 인서트를 한 거지. 야, 근데 그 좋더라고요. 의미가 있더라고 그 장면. 아니 진짜 김비호 위원장의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 항상 좋은 세상을 꿈꾸잖아요. 네네. 근데 좋은 세상이 현실에서는 잘 안 오고 그럼 이제 이게 사람들이 좀 지치는 거거든. 근데 영화라고 하는 게 그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처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측면도 좀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얼마 전에도 또 이제 히트를 친 그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여자 장관이 마치 지금의 하얀 집, 푸른 집에 있는 누구하고 좀 그럼. 대단히 비슷해. 아니 연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연기도 그렇게 했고 그래갖고 그분을 까고 막 그분이 이렇게 좀 창피를 당하면서도 빤빤하게 이렇게 밀고 가거든. 그런 대목인데 이제 관객들이 보기엔 막 창피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조롱거리가 되는데도 뻔뻔하게 가거든. 근데 막 조롱을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속이 시원한. 예? 제가 저 달수를 만났는데 예. 터널 달수라 그러면
안 되죠. 오달수. 오달수가 또 만났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절친. 김지훈 감독하고도 이번에 그 영화 영화 예. 밀정인가요? 예, 밀정. 밀정을 만든 그 김지훈 감독이 또 대학 선배예요. 서울예대. 한때 친했어요. 명문. 예. 한때 치는데 이제 김비호는 계속 떨어지니까 김지훈 감독 입장에서 여기 같이 있다가 재수없다. 이게 멀리 해야 인생 된다. 꼬이겠다. 예. 그리고 김비호하고 안 만나기 시작하면서 놈놈놈이 히트를 쳤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밀정도 대들쳐. 그렇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 그렇지. 나한테는 연락이 왔더라고. 그리고- 보자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누나 되시는 분이 아주 연기 잘하시는 김지숙 씨라고. 지숙. 영국 로제, 배우. 영국 배우. 예. 연기 잘하시죠. 예. 아주 예쁘게 생기셨던데. 미인이셨는데 최근에 지금 제가 뵙질 못해서 예.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좀 새기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 진복자 이러니. 알겠습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야. 미인이시죠? 아니 근데 미인이에요. 네. 아주 미인입니다. 그래서 달수가 예, 예, 오달수 오달수 씨가. 씨가 이제 터널 이제 그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예. 그 영화 보면서 제가 세월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세월호 아니에요, 그게. 근데 감독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답니다. 본인도 그래서 또 흔쾌히 아주 재밌게 영화를 했고. 근데 이런 얘기 방송 나가면 얘 또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오달수요? 오달수는 나름대로 또 생각 있는 친구예요. 오달수는 근데 이런 게 그 문제 생겨도 감사하게 감수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오달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제 영화 배우로서 사실 뭐 비주얼이 이렇게 성공적이지도 않고 지금까지 성공한 걸 보면 지금 좀 뭐 망가진다고 해갖고 뭐 인생을 탓하거나 걔도 그런 생각을 그럼요. 예. 일단 난 김비호보다 얼굴 큰 영화 배우 처음 봤어. 저도 가끔씩 깜짝 놀라요. 저도. 아, 실물을 보면 그런다면서 사람들이 야, 오달수 무지하게 닮았다는데 야, 진짜 못생겼네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 가면은 사람들이 오달수 씨한테. 그 달수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요즘 예. 이제 감히 그런 얘기 못 하죠. 아, 천만감. 1억 배우, 1억 배우. 대스타인데. 1억 배우가 뭐예요? 아니 그 총 지금 영화 그 관객을 동원한 게 오달수 씨가 나온 최초로 송강호나 뭐 그 설경구 이런 양반들이 그 1억 명을 돌파한 게 아니라 예. 가장 먼저 오달수가 돌파를 했어요. 김비호 위원장도 그 영화 배우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영화 이제 몇 번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왔죠. 저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요즘 그 혼술 남녀 예. 그 나오는 주인공하는 공명 제가 어. 아버지 역할로 한번 나왔었죠. 영국가 나왔으니까. 예. 아는 감독 후배가 있는데 잠시 출연해달라고 해서 제가 출연했습니다. 임수경도 한번 영화에 나왔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통일의 꽃. 그럼요, 임수경. 교도관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까메오로. 예. 그렇구나. 그럼 저도 그 정도 수준. 근데 좀 저는 좀 약간 단역. 저는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우리가 하려고 그랬던 그 동화. 예. 전봉준. 예. 거기에 이제 화살 맞고 픽 죽는 포졸력으로 한번. 아, 거기 진행 중인가요? 실제로? 그럼요. 근데 지금 곧 이제 펀딩이에요. 아니, 제가 말 좀 끊고 그 보통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제 손현주, 장혁 그리고 그 라미란 이런 이제 배우들 대배우들이 지금 출연하는 영화인데 그 감독 김봉환이라고 제 후배예요. 지금 로케 중이죠. 지금 부산에서 이제 부산에서 거의 다 찍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주제가 뭐예요? 그 독재 시대 때 예. 그 우리 장준하 선생. 예. 예, 뭐- 장준하 선생 얘기를 다룬다 그랬었죠? 예. 예. 그런 어떤 그때 암울했던 시대에 그 비극적인 어떤 예.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러더니 대통령 되면서 맞아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네. 근데 지금 뭐 저도 그 시나리오 봤는데 시나리오 되게 아주 매력적이고 좋더라고. 근데 배우가 뭐 손현주 씨가 원체 연기를 잘 하시잖아요. 거기다 뭐 장혁, 라미란 이런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붙어가지고 완성도가 아주 높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 근데 그 친구가 김봉환 감독이 오래전서부터. 전봉준 준비를 오래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글도 우리하고 쓰고. 예. 그 아직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뭐 계약이 되진 않았는데 뭐 계약금 제가 좀 많이 주려고 그래. 한 100만 원 정도 먼저 주고. 아니 그 친구가 100만 원이요? 아니 그 친구가 이 전국 일단 꼭 깨면 끝나는 거야. 정봉주한테 아니, 꼭 깨면. 김 감독이 이 전국구 방송을 들어요. 아, 그래요? 듣는데 자꾸 이제 전봉준 얘기하니까 좀 위기의식을 느껴나와. 형님, 그거 내가 전봉준 올해부터 내가 하고 있는데. 아니, 또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아주 극렬하게 항의를 하더라고. 뭐라고? 아니, 전봉준은 나랑 같이 해야 되는데 동학 관련해 전봉준을 지금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려는 감독님들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우리 김봉환이 영화 이번에 만드는 걸 보고 보통 사람들 영화 그 친구가 감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이 나면은 감독
결정이 나면은 감독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그 작업으로 들어가고 그 시나리오 작업 들어가면서 인물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주인공 배우와 이제 그 조연 한두 명 정도 계약을 딱 걸어놓으면 영화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시드 머니가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 그럼 이제 그거는 들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크라우드 펀딩 들어가야 되는데 10억이야 뭐 이제 하루 저녁 한 끼 굶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예. 9억 한 2천 정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니 10억 2천 있으니까 2천 쓰면 10억이 남는 거지. 우리 같은 금수저들이야 뭐 그게 돈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정봉주가 금수저라는 데는 뭐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생각 있는 금수저. 내가 좀 빨아드릴게요.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 진짜 농담으로. 네. 기득권 세력이 돼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걸 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 이분이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지금 뭐 날 이제 이렇게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더니 내 번호 공개가 됐으니까. 예? 근데 그 얘기 뭐 금수저란 표현도 안 하고 아주 진정성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기득권으로 아니,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사실 어저께 전국구도 몰라 근데. 아니 사실 중요한 건. 예? 심쌤 사실 어저께 이제 네. 그 날 출연시키려고 부산까지 내려오셨거든. 우리 정봉준 선생이. 근데 이제 그 정봉준은 항상 이게 그 제가 매력을 느끼는 게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항상 남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국가 생각도 박근혜보다 더 사실 생각하는데 어디 비교할 사람이 없어. 그 사람하고 비교해 이 사람. 박근혜 맨날 지금 뭐 국민들 생각, 나라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잔다고 하잖아. 네. 예, 그죠? 근데 진짜 우리 정봉주 우리 전 의원 정봉주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동학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만듭시다. 그러면. 형님. 그리고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이 정말 개념 있는 분들이 많아갖고 크라우드 펀딩해서 티켓 판매하고 그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영화 제작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해갖고 10억 이상 모인 경우가 없어요. 진짜 심쌤 저는 한 6, 7억이 맥시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훨씬 뛰어넘거든. 그럼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지. 예. 우리 심영원 쌤 이제 영화 동화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거는 이번에 밀정 우리가 제가 보니까 그 중간중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카트마다 눈물 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참 빚을 지고 있다. 그럼요. 예. 가장인물이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신 그 우리 흔히 열사 의사라는 분들이 지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그 힘든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자, 의열단 얘기로 이제 가시죠. 쭉 또. 계속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중간에 딱. 예. 아니 우리 책에 그 단박의 한국사에도 의열단 이제 곧 다루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라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고 의열단 분들이 그런 기록들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전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1919년에 의열단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김원봉 21살 때예요. 예. 그리고 다 20대 초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 그냥 김구 선생님이든 뭐 다 그냥 옛날 분들이지만 그때 그 내부에서는 3세대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3세대 독립운동가인데 이제 우리 청취자 듣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40 중반에 사망을 해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 넘어가면 좀 장수하고 60 넘어가면 아주 장수한 시대니까 지금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그때 19세, 21세쯤이면 지금 사회의 느낌으로는 한 30대 중반쯤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는 이제 다 진출한. 예. 근데 어찌됐건 이제 세대로 따지면 이제 독립운동사에서는 3세대. 예, 굉장히 젊은이들이고 그게 김원봉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또래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 배우들이 더 나이가 들게 나온 거죠. 원래 좀 더 젊은 예. 축이었고 그래서 세대가 아니 젊으니까 김원봉 그 의열단 단장으로 분한 누구죠? 이병헌. 그분도 한 22살 정도밖에 안 보이던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어요? 내 눈이 좀 잘못됐나? 아니 근데 이병헌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 진짜 예. 일정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원봉 선생도 정말 멋있고 잘생겼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 독립운동가 중에 예. 가장 잘생긴 실제 그래요? 그런 호남형. 그러면은 여자들이 많이 따랐대요. 이렇게 보내 그때 당시 독립운동가 중에 김원봉
선생을 상상을 하려면 정치권의 정봉주를 상상하면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 전혀 매치가 안 되죠. 그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역사 왜곡이 아니라 그냥 깔때기 한번 들이댔다는 거. 예. 아무튼 20대 초반이고요. 사상적으로도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해서 예. 무정부주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개방적이고 급진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급진적 행동을 하니까 술이나 뭐 연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고 패션도 아주 깔끔하게 입고 원래 다니고. 아나키스트가 대체로 아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좀 격한 리버럴리스트들. 그쵸. 격한 리버럴리스트. 정서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권위도 인정을 안 하니까 뭐 부모의 권위라든지 뭐 국가는 기본이고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고 그 자유로움을 누리자. 그리고 자기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투쟁하겠다. 뭐 이런 식이 강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조직도 느슨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직 단원이 또 잘 규합이 돼요. 왜냐면 참여하면 되게 쉽게 좀 받아주고 해서. 그 영화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시골에서 뭐 농사 짓던 애가 폭탄 한두 번 날랐다고 뭐 조국이 독립이 되냐 이제 마지막에 배신자 찾는 과정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지금 신쿵 쌤이 얘기했던 좀 이렇게 느슨하게 너 폭탄 한번 날리면 너 우열단이다. 우리 한번 가자 이렇게 해갖고 규합도 좀 느슨하게 되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좀 뿌락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말씀이 딱 정확한 게 뭐냐면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황옥이 이제 그 크게 폭파 사건 일으키잖아요. 예. 영화 말미에 그게 이제 사실은 최수봉이라는 노동자를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수봉이라는 밀양 출신의 노동자가 단원으로 가입한 다음에 폭탄을 들고 그 밀양 경찰서에 하시모토인가 고 경찰서장 앞에서 면전에서 터뜨려서 그 서장을 박살 낸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린 사건을 그런 식으로 이제 대사에 살짝 넣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완전 큰 폭파 사건으로 만든. 그래서 저는 거기 배역으로는 안 나왔지만 저거는 최수봉 의사를 예, 영화 이렇게 만들었다고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야, 이게 역사적 지식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네. 우리는 그냥 그거 보고 저 느닷없이 송강호가 들어가는데 송강호 밑에 있었던 경찰서 여직원이 문을 따주잖아요. 네. 그게 약간 비약이거든. 저 여자가 왜 의열단 단원이 됐는지 그전에 의열단 단원이 아니었다고 그냥 단순 그 밀정. 일본 경찰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선임자인 송강호에게만 충성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근데 송강호가 이미 이중첩으로 몰려갖고 잘렸는데 그 문을 열어주고 거기서 의열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조금 의아했었어요. 저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저게? 저 여자가 왜 벼랑간 의열단이 됐지? 거기 교환원 중에 이렇게 해갖고 정보를 빼주는 의열단 맞아요. 네. 첩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전서부터 여기에도 의열단이 들어가 있겠구나 하는 상상을 하지만 송강호 부하 직원이 벼랑간의 의열단을 도와주는 거는 좀 낯설더라고. 맞아요. 그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예. 그 영화적 이제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예. 황옥이라는 사람을 역사는 지금 황옥 그러니까 예. 황옥이라는 사람을 그 역사는 이제 친일파라고 친일했다고 딱 그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황옥을 그렇게 단죄하기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사실은 정권이라든지 말 그대로 친일파가 득세했던 그 정권에서 예. 그 양반을 정확하게 그 단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점들이 부족했다라고 보고 그 감독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민족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이제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김주중 감독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이 마지막에 예.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시키려고 그런 여러 가지 좀 비약을 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영화적 설정을 놓다. 예. 근데 어떤가 이제 저게 사실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니까는 정설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또 정설로 이렇게 논쟁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그 흔적이 삶의 흔적이 조금 불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런 논쟁은 지금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예.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황옥은 친일파가 맞아요. 그거는 예. 논쟁이 없어요. 논쟁이 없어. 친일파 맞다. 왜냐하면 1단계 정리 친일파 맞다. 네, 왜냐하면 3년간 예. 정부 자리에 들어가서 나쁜 짓 다 했는데 그것이 그 소위 말하는 그분 자손들이 얘기하듯이 이분이 위장 친일파다라고 얘기하면 3년간 독립운동가들 잡아들이고 했던 활동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고문도 하고 했다더라고. 아니 다 했죠. 그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없고 예. 그두 번째는 상하이에 가서 폭탄을 해주는 과정이 참 미묘하긴 하지만 예. 사실은 그 당시의 밀정이란 거 아까 이제 물어보셨던 예. 말씀이지만 독립운동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밀정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네. 우리 안에서 누가 밀정이냐. 끊임없이. 왜냐면 우리 나중에도 진가역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것도 진가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예. 말은 그 챕터에서 하겠지만 이게 의열단이 굉장히 대규모 계획을 세우는 게 계속 실패하는 게 밀정에 의해서 계속 전혀 제3의 밀정, 제4의 밀정 이게 의해서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상하이에 와서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하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고 백범일지를 보더라도 김구 선생이 밀정 처단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와서 폭탄을 옮겨줬는데 동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밀정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송강호도 영화 개봉하고 이런 인터뷰를 해요. 그 혼란의 시기에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저들의 편인지 그리고 분명히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라고 하는 자기 위치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혼란의 시기에. 그게 송강호 배우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역사적 사실을 좀 알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과 동시에 한편 또 눈물도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빨치산 그 지리산도 보면요. 그 낮에는 그 국군 편에 있다가 밤에는 또 빨치산 편을 들고 근데 아들이 하나는 국군에 가 있고 하나는 빨치산에 가 있고 근데 이 엄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드냐는 거예요. 이게 분단 그다음에 비극이죠, 비극. 이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나라의 비극인 거거든. 이럴 수 있잖아. 아들 중에 하나는 징용이 됐고 일본군으로 끌려갈 수 있고 물론 이제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방 바로 직전의 역사이지만 그다음 또 그 하나는 독립군으로 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살고 있는 상해같이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는 독립군과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 뒤섞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 느낌은 독립군은 독립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여야가 맨날 싸우는 것 같은데 둘이 손잡고 밥 먹거든. 그 얘기하면 이 국민들 그러잖아. 너네 뭐 배신자들 아니야? 맨날 싸울 것 같이 하는데 근데 인간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영화의 플롯을 보면 예. 계속 이제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나오고 몇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지만 첫째는 김원봉이 이 사람 의열단원이었다라고 했다라는 곳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전으로. 그게 입증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식의 밀정이 참여해서 하는 과정들도 많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황호 본인도 이제 계속 그 재판장에서 나는 이거를 전체를 포섭하기 위해서 왜냐면 범인 같은 거 색출할 때 보면 끈앞을만 잡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한 번에 포섭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도 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그가 뭐 활동했던 것들도 거의 없고 그 해방된 다음에 김시현과 좀 친하게 지냈고 뭐 무슨 기념사업회 같은 거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친일파들이 기념사업회나 독립운동가들 찬양하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 김구랑 이승만 집 누가 얻어줬는데요. 반민특위 1호로 잡혀왔던 박흥식이 얻어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역사 선생들도요. 이건 잘 몰라요. 요즘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역사 선생님들이 이런 디테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진가역이 근거로 삼고 있는 단박의 한국사 이 책을 꼭 사야 되는 거야. 그걸 샀어요 오늘. 아니 밀정 이제 영화로 돌아와서 그 제가 뭐 황옥을 뭐 두둔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친일의 역사 이것을 잔재있는 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민족 처벌을 시행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형시키거나 이런 놈들도 있었지만 예. 자기의 어떤 죄를 내가 뭐 그 일제 변탄기 때 이러했고 아직 저는 이런 부분들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반성하거나 뉘우치면 그러니까 공산당 용어로 자아 비판. 그래 자아 비판 그걸 통해서 국가에 다시 부역하고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황옥이 친일파다 아니다 하기 이전에 정말 친일파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반성도 없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황옥이라는 인물은 아까 우리가 그 시대를 살면서 예.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황옥을 완벽하게 판단하기에는 사실 자료가 부족한 게 많이 많고 있지만, 하지만 어찌됐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그 주인공이 내 편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심리가. 그러니까 뭐 옛날에 바람의 화원 보고 나면 괜히 신윤복이 막 여자 얘기를 원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덕형주를 보고 나면 덕형주가 정말 독립운동했기를 원했고. 했으면 원했고. 근데 이제 신윤복은 남자거든요. 예. 신윤복이 여자면 봉도사님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확한. 나 약간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어머 왜 그러세요? 별거야 빨리 얘기상. 그리고 뭐 어우. 아니 그래서 김준 그 감독이 영화 잘 맞는 거예요, 밀정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황옥을 좀 좋게 얘기하고 싶은 심리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로 봤었을 땐 친일의 흔적은 정확하고 그거를 뒤집을 만한 것들은 현재로서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있는 걸 갖고 얘기해야 되고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 잘해 주셨지만 그 위원장님께서 얘기 잘해 주셨지만 지금 어떤 진짜 그 대마불사라고 해야 되나 그 굵직굵직한 친일파들이 처단을 안 받은 상태에서 처단 안 받은 게 아니라 지금 꼭대기에 앉아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혹여나 저나 이제 아무래도 역사 학도들이 염려하는 건 괜히 황옥 같은 사람을 너무 좋게 보다가 예. 혹시나 친일의 문제가 청산이 안 됐는데 이게 섞여버릴 수 있는 오해 때문에 더 좀 역사 하시는 분들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려할 수 있는 네. 대목이다. 괜히 그러니까 면죄부를 막 줄 수 그렇죠. 있는 예.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고 반대로 저는 근데 오히려 지금 참고로- 친일파들을 더 척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네. 거기서 이런 거죠. 공유가 김시현이라 그러나요? 의열단원. 예, 안동 출신이더만요. 네네. 예, 안동 출신이고 안동은 지금은 대단히 보수화되어 있지만 한 지역에서 인구 대비 독립군이 가장 많은 지역. 최고죠. 안동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안동은 과거에 그 조선시대 보면은 안동과 이 전주 이런 데 호남하고 학문 교류가 제일 활발했던 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절의 도시 안동 뭐 이러거든요. 권은세가. 충효의 도시 안동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안동 같은 경우가 독립군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었고 해방이 되면서 거기 이제 보수 지역이 됐는데 사실 어찌 보면 민주주의 뿌리가 잠재되어 있는 뿌리가 가장 깊은 지역이 아닐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절의 도시거든. 성주나 뭐 이런. 그렇죠. 충절의 도시인데 여기는 충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신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독립군을 냈을 때는 그들의 양심의 뿌리라고 하는 게 무척 맑고 그 청아한 거거든요. 그쵸. 그게 민주주의 뿌리예요 또 동시에. 네. 휴머니즘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 김시현 그분이 안동이라고 하는 걸 보고 무척 반가웠고 또 하나는 그 손가락을 자르잖아요. 고문 받을 때. 혀를 무는 거. 아니 손가락이 잘리고 나니까 그다음에 혀를 깨물잖아요. 네네. 그 대목 보면서 이 일본 군들의 고문 이 반응이 그냥 영화로 극화된 게 아니고 아마 이 대목은 더 심했죠. 100분의 1도 안 됐을 것이다. 이 역사를 잊고 어떻게 건국조를 만들고 친일을 찬양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지금 그 단존하는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됐지. 이건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된다. 네. 화가 나. 예. 그냥 화가 나도 그래도 광고는 꼭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광고 넘어. 예. 요즘 그거 잘하세요. 광고. 왜냐면 안 그러면 뛰어넘거든. 예. 의열단, 의열단. 아나키스트. 아니 의열단은 말만 들어도 잠깐만. 가슴이 뛰어. 아나키스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보셨어요? 맞아요. 옛날에 장동건 나오고. 나왔었다. 그 영화가 실패를 했는데 너무 그 외적 형상이 치중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부족해서 그걸 리바이브 한번 또 시킬까 우리가? 그 아나키스트라는 영화 그걸 좀 잘 정리해서 했으면 의열단을 제대로 표현할 수 예. 있었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 영화 보면서 처음에 예. 잠깐 나왔던 이제 김상옥 의사, 박희순, 예. 염지발가락 이제 뭐 그러니까 짤- 그 의미가 있었어. 그게 별도로 전 꼭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게 그 사실은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유명한 의료를 활동하신 분이 사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선구자고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사 홍커우 공원 폭파 사건 그리고 이제 이봉창 의사가 천황 폭살.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제일 유명하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종로경찰서. 의열단 김상옥의 이제 종로경찰서 예. 폭파. 근데 사실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갖고 좀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던지려고 들어온 거 맞는데 던진 사람은
그러니까 의문의 폭파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의문의 폭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중에 쫓기다가 잡혔다라는 것과 본인이 던진 다음에 이제 도망가다 잡혔다는 두 개의 설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거는 몰라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책마다 예. 슬그머니 이렇게 피해가고 재밌네. 살짝. 근데 예. 어찌됐건 이렇게 학교에서는 그냥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배우는데 사실은 그 부분 폭탄을 던진 거는 학교에서 전혀 해결을 못 본 부분. 예. 학계에서 아직 해결이 안 돼. 그 대단한 그 투사였더만요. 네. 김상옥 그 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젊은 나이 사업으로 성공하셔가지고 그 돈을 기반으로 독립운동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쫓기다가 정말 이렇게 자결을 하나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김상옥 기사가 유명한 게 추격전이 유명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 거기서 이제 그냥 아주 단박에 그렇게 한국사. 예. 단박에 한국사. 단박에 단박에 한국사를 벗고 단박에 잡히는 대목인데. 그 말만 나오면 그냥 한국사로. 예. 아유. 단박에 잡히진 않았다.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짧게 도망가다 잡혔는데 실제로 며칠 걸렸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원래 뭐 해화동 일대에 여자 의열단원 쪽에 뭐 숨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발가락이 총에 맞아서 이렇게 발가락을 떼어내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새벽 4시인가에 이제 자고 있다가 이제 일경들이 덮치니까 급히 탈출할 때 이제 맨발로 탈출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완전히 눈인데 거기를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거리를 도망가서 효제동까지 간 거여서 예. 그러면서 발에 동상이 걸리셨고 이제 마지막 날 포위될 때 거긴 1층 집밖에 안 나오는데 기록에 따라 어찌됐건 2층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과 집을 이렇게 본 시리즈처럼 뛰어넘다가 이제 그 발을 딱 이렇게 짚는데 엄지발가락이 날아간 걸로 기록에 나와요. 진짜 발가락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이제 이건 시나리오 작가들이 참 그 고증 연구도 많이 했네. 이제 그걸 이제 잘 응축해서 표현한 거죠. 영화를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영화 딱 그 부분에 맞게끔 김상옥 열사를 잘 표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김상옥 열사가 이 운동신경도 남달랐고 예. 또 그 체격도 좋으시고. 저항하기 위해서 운동을 스스로 계속 하셨대요. 스스로. 그리고 예. 총 있잖아. 예. 이 권총 솜씨가 아주 백발백중이었다 그런 그러더라고요. 사격수로 뛰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도망가셔서 이제 그 결국은 효제동에서 이제 포위가 된 상태에서 예. 4시간 정도 이제 그 포위 격전을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그 쫓아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기록인데 맥시멈은 이제 그 당시에 시내에 있는 군경이 다 나왔다. 그러니까 한 1000여 명. 딴 데는 400명 이야기하는데 맞아 400명도 예. 나오고. 근데 예. 이제 제일 적게 그래서 이제 일경 수십여 명을 한 60, 70명을 죽이고 마지막 남은 한 실제로? 발로 실제로 죽였대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건 맥시멈 기록이고 적게는 한 뭐 한 10여 명.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실 최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저희 단박에다가는. 네, 단박에다가는 최소설. 10여 명 죽여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영화 보면 그 경성역에서 막 격전이 벌어지잖아요. 예. 영화니까 그렇게 막 툭툭 죽이지 실제 공부하다 보면 그 어떤 그 만주 무장투쟁도 예. 한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못 죽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처럼 막 싸우면서 몇 명 죽이는 것도 예. 거의 없는 2차 세계대전의 기록을 보면요. 사람 한 명 죽는데 실탄 몇 발 썼을 것 같아요. 전체 쓴 실탄과 총탄으로 의한 사상자를 계산해 보면 20만 발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러면 무지하게 보통 어려운 거죠. 일이에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뭐 이렇게 고개를 내놓고 정조준하고 사격을 할 것 같지만 월남전에 가고 맞아. 땅 베트콩 총소리가 나면 그냥 허공에다 대고 갈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이어서 얘기하자면 예. 김상옥 열사가 의사가 정조종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 막 헌병들은 막 이게 허공에다 싸대는데. 싸대는데 딱 그냥 조주자가 한 거야. 얼마나 강심장이었어요. 예. 여기- 조준 사격했을 것이다. 조주자가 했어요. 안 그러면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권총과 폭탄까지 갖고 있었다는 예. 기록. 수류탄 3발,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던지고 쏘고 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마지막 한 발을 갖고 자결한 걸로. 자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좀 비견되는 게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그것도 2발을 던졌는데 하나 안 터지고 하나는 소리는 큰데 효과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또 시가전을 벌이는 상태에서 이제 싸우다가 동양축식 돌아가셨다. 주식회사는 조선의 농촌 농업을 수탈하기 위한 개몽이 되셨네요. 그러면 계몽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내 방송을 하다가 내 역사를 잘 모릅니다. 이게 컨셉이거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편해요. 그렇죠. 맞아요. 역사를 다 아는 셋이 앉아갖고 잘난 척하고 지랄을 까대면 누가 듣겠어 방송을. 네네. 그냥 역사를 모르는데 근데 또 어떤 놈이 댓글로 역사 무식쟁이 정봉준의 입을 닫으라고. 아니 근데 이게 역사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컨셉으로 갖고 역사 공부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역사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컨셉으로 가지고 가면 진짜 그걸 믿고 역사 무식쟁이 정봉준은 그 입을 닫으라. 그 댓글을 쓰는 거야. 아까 형님이 20만 발에 한 명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 어려운 형편에 수류탄도 아시죠? 아까 제가 요 방송하기 전에 우리 그 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저기 그 천황 황궁 폭탄 투척 김지섭 의사. 네, 예. 김지섭 의사. 의사. 김지섭 의사. 김지섭. 의열단 최고령 단원. 몇 살이었었어요, 그분은? 30대 중반 34인가 뭐. 이 양반이 40엔. 예. 40엔 가지고 일본에 예. 국회의사랑 폭파한다고 갔는데 그날 휴일이야. 노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항공으로 이동을 했는데 항공이 다리가 이렇게 강이 흐른다면서요. 그래서 수류탄 세 발을 던졌는데 예. 이 세 발이 다 습기에 젖어가지고 불발이 된 거예요. 폭탄도 터뜨리지 못하고 사형 선고받고 옥살하셨는데 난 진짜 그 눈물이 나요.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그 심정적으로 폭탄도 안 터졌지. 그러니까. 조굴에서 내가 기왕 하나도 없다. 근데 딸랑 40엔 들고 가가지고 잘빵도 없이 그렇게 다니다가. 그러니까 정말 그때를 우리 살았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 보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봤겠지만 그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 당했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엄마보다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는 게 불효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목숨을 구걸하면 엄마는 너무 창피할 것이다. 이런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게 우리도 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 아니야. 이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았던 그 결기, 독립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것을 짓밟는 친일파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진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개혁이 아니고 내가 맨날 주장하잖아요. 이젠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혁명이다. 사회혁명을 하자. 예, 국민혁명을 해야 돼. 이건 처음부터 리셋 코리아야. 다시 나야 돼, 이 나라는. 예.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예. 이제 그 사람들이 황옥이 어떤 사람이냐 좋게 느끼는 것보다는 예. 저는 감독님께서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던져주는 게 아닌가. 그렇지. 네, 맞습니다. 예.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당신들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양심과 염치. 그렇죠. 양심과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냐면 여기 심영환 선생이야. 학생운동도 안 했어요. 네, 그냥 방송에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보적인 인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신자야. 술, 담배도 안 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한 상상? 그것도 전혀 관계가 없어. 싫어해 그런 얘기하면. 아니, 좋아는 해. 좋아하는데. 무슨 얘기를 그럼 내가 가끔 그런데 이런 분이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 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커밍을 아웃하고 세상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중도 진영에 있으면서 내가 세상을 잘 모른다라고 자조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고 그 영화 하나를 보고서도 충분히 친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다음에 양극화 사회에 대해서 이런 거 관심을 가지라고 김지훈 감독이 경종을 울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그 고문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독방에서 그 공유가 분한 예. 우리 김시현 의사 이런 그 처지를 보면서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당신도 충분히 가능했지 그때 당시. 지금도 독립운동을 하는데 뭐. 지금도 독립운동하는데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화끈하게. 사실은 근데 의술 좋아해갖고 의술 따냐 의술 왜 따냐 그런 게 술에 너무 의지해서 진짜 가슴이 아팠고 우린 대부분 다 회색지대 살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뭐 예. 저한테도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 안전하게 살려고 예. 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미지나 편견 속에 살고 이렇게 솔직히 살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작은 데서 선을 추구하지 대의를 추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황옥에서 50보 100보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뭐 크건 작건 그렇게 예. 폭탄을 던지는 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보면 좋지. 자꾸 황옥이라는 사람이 뭐 사실을 알고 보니까 위장 친일파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다 위장 친일파로 이제 그리고 송강호 네. 연결 너무 잘했어요. 그죠? 그렇죠. 너무 잘해서 그 실무적 표현도 너무 잘했고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김원봉 왜 의열 단장 있잖아요. 이병헌. 예. 아, 그 멋있더라고 매력 있더라고. 근데 그 독립되고 나서 네네. 노독수리 그 나쁜 놈이 그 김원봉 그 단장을 네. 의사를 네, 고문하고. 욕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일제 변탄기에도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았는데 해방된 우리 조국에서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했다고 3일 동안 그래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실입니까 그게? 네,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김구 선생님한테 그때 이제 같은 임시정부 출신이니까 나 도저히 못 있겠다. 아. 그리고 이제 북으로 간 거죠. 근데 사실 그 북으로 가서 북에서 꽤 고위직까지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인터넷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극우 찌라시 만드는 예.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김원봉이 독립운동한 건 맞다. 그러나 그가 우리나라를 남지만 원수인 건 잊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북에서 고위직까지 갔다가 네. 하는데 이제 그 지금 그걸 부정적으로 그렇죠, 기술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과 그건 별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별개 문제죠. 그러니까 예. 독립운동사를 기억하는 것과 예. 그 이제 해방 이후의 좌우 갈등을 기억하는 건 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붙이는 건 대단히 의도를 갖고 무슨 반공주의적인 이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략이 보이는 저는 그 거죠. 대목에서 정말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그 두는 부릅뜨고 본다고 한다면 노독수를 그 반민특위에서 처벌하지 못한 거 그리고 그것을 반공주의자라고 하면서 이승만이 다시 그 중용을 한 것 이게 잘못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된 역사가 만약 그때 친일파를 제대로 숙청을 했고 좌우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도 그 해방된 사회에서 살면서 오른쪽 사고와 왼쪽 사고가 서로 토론하면서 사회를 성숙하게 발전시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양극화된 사회 지금 극한 분열로 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 김원봉이는 우리가 내쫓은 거예요, 북으로. 그러니까요. 북으로 갈 의향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걸 내쫓은 거거든. 왜냐하면 저희 단박영업사 현재 근대편 뒤에 가면 나오지만 예. 이 사람은 원래 이 중국 공산당에서 차세대 공산당 리더로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김원봉이 초기에 아나키스트 하다가 임시정부랑 친하게 지내다가 또 중간에는 좀 많이 좌경화가 되거든요. 예. 근데 중국 공산당이 보기에 이 친구는 너무 민족주의적인 거예요. 아. 그래서 군대를 빼서 나중에 조선 의용대라는 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쭉 빼서 보내고 얘는 그냥 남기니까 김원봉이 갈 수가 없어서 임시정부로 참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원봉 본인이 어떤 그런 단지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립적 개념은 아니지만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어느 노선을 택할 것이냐고 하면 김원봉은 민족주의를 택했을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택했네. 검증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최창익 같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 얘는 무늬만 공산주의자다 이런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우얼라이가 자네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게. 저번에 나 주었네. 네, 그 사람, 그 유명. 예. 그리고 이제 예난에서는 이제 마오나 그쪽 윗분들이 쟤는 기회주의자다 하면서 아웃을 시켜버려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극을 겪은 사람이고 다시 와서도 이제 노독술 같은 사람한테 고문을 당하면서 자기는 임시정부나 독립운동을 평생 했던 사람인데 남한에서 친일파들한테 그런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을 수 없는 거지. 단박에 현대사 때 꼭 하고 싶지만 예.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나기까지 혹은 6.25 전쟁 이후까지 얼만큼 우리가 좌우 반목이 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무너가면서 친일파들이 살 수밖에 없는 토양을 공부한다면 그걸 알고 난다면 그렇게 쉽사리 결국 김원봉 김원봉을 비판하지 못한다.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서 현대사를 관통하고 나면 이제 봉도사님께서 잘 얘기하셨던 소위 말하는 좌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 새로운 역사적 그림을 오늘 우리도 그리고 있고 그럼요. 또 20년 전에는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렸지만 또 김대중 대통령이라 그리셨지만 이미 40, 50년대 때 뭐 김규신이나 김구 이런 분들이 자기 어떤 정치적 노선도 포기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정말 서로가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망가져간 그 이야기를 과정을 모르고 예. 그냥 김원봉은 어차피 빨갱이야.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너무 나쁜 말이라는 거죠. 그거는 반대로 막 북한 사람들이 어차피 뭐 남한의 너네들은 뭐 이거 아니야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국민들의 이 화합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대한민국 미래를 그 좀먹는 아주 심각한 그렇죠, 그렇죠. 정신적 폐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갖고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제국주의 침략 시절에도 안창호 선생은 좌우의
화합을 그렇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우리가 진보 보수가 보수 진영에서 예를 들어갖고 이 빛나리 오빠 누구지? 전원책.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친하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수 진보 얘기하는 이른바 종편에서 북한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거 때려 죽이고 싶, 때려 죽이고 싶다는 사람들, 나 자손들 휴전선에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제일 전방에 놓고 니네 자식들 가서 전쟁하라 그러라고 그러고 싶어. 자기들은 하지도 못할 걸. 그럼.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말 국민들을 대립시켜갖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 무슨 빨갱이인 것처럼 아니,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게 왜 빨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장정을 지금도 예. 계속 해오고 있지만 계속 한 발 한 발 나가서 예. 꼭 우리 진가역이 그런 거에 대한 틀을 확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그 카드뉴스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극우 기회주의자 이승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순수한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갖고 북으로 내몬 경우가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그럼요. 다. 우리 남한의 민족적 자산을 다 버린 거야 그게. 등 떠밀려서 간 거죠 사실은. 예. 등 떠밀려서. 그래놓고는 아니 박정희 시대 박정희 시절에 국정원이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김대중 그 당시 야당 인사를 납치해갖고 현해탄에다 빠뜨리려고 그랬잖아요. 그 살아났거든? 뿐만이 아니죠 뭐. 만약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현해탄에 물고기밥이 됐다고 한다면 97년 이후에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대한민국 가질 수 있었겠냐는 거야.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서 보면 그때 45년 이후에 50년까지 우리의 훌륭한 자원을 북으로 내몰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인적 자산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 그거 지들이 내보냈고 그 지금 갖고 김원봉이 빨갱이였다? 그러니까요. 너무 모욕적인 거죠. 모욕적인 거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사실. 예. 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 전체가 빚을 지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의열단, 이제 영화 밀정.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지식을 갖고 밀정을 다시 한번 다시 봐야 본다든지 돼. 예. 저도 다시 보려고 그래요.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재밌어. 아까 얘기했던 김상옥 의사. 그러니까 예. 어찌됐건 김상호 의사는 종로경찰서 폭탄을 던진 거는 논란이지만 그 시가전과 예. 그 격렬함 그런 게 너무 인상적인 분이라는 거기 때문에 전 나중에 예. 좀 김상호 의사를 별도로 영화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1탄을 동학, 2탄을 안중근, 우리는 3탄을 김상옥. 김상옥, 우리는 여기 대한국인 그 문신하고 그랬어 문신하고 그다음에 위국 헌신 군인본부 이거 다 문신을 하기로 했어. 아, 그래갖고 진짜. 민족주의 정치 깡패. 안중근 그리고 장군. 여기에다가는 안중근 얼굴, 오른쪽에는 그 전봉준 얼굴. 일단 최 변호사님하고 저는 빠질래요. 아, 당신들 하지 마. 우리 둘이 하기로 했어. 내가 한다 그러니까 또 끼웠어, 여긴. 아니 내가 형님 하는데 예.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이고 형제 같은데 전 세계의 지도자 중에 수상 대통령급에서 문신 있는 단 한 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뭐 정봉주? 아니요. 오바마? 캐나다 수상. 캐나다 수상 맞아. 예. 그 나와서 방송 그럼요. 나왔어. 맞아. 봤어. 그리고 영화도 또 출연했었어, 단역으로. 아 그래요? 그럼요. 아주 재밌는 친구야. 캐나다 수상. 지금 인기 폭증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완전 반대야. 예? 소통의 달인. 소통하면 그렇게 근데 되는 거예요. 문신도 반대, 문신도 조그매. 좀 쪽팔리게 했어. 크게 안 했어요? 예, 조그맣게 했어. 굉장히 그 재기 발랄한 사람이고 예. 젊고. 그 헝가리 사람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거기 보면 폭탄 예. 헝가리. 실존 인물이잖아. 네, 그 마자르. 양반도. 예. 아, 실존 인물이에요? 네, 실존 인물.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가 진가역을 하면서 막 아나키즘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예.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풍미했던 국제주의, 어떤 인종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는 인터내셔널리즘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거여서 사실은 그분은 사실은 저도 잘 몰랐던 분인데 나왔고 예. 그 전에 이제 앞으로 우리 또 하겠지만 뭐 임시정부를 도왔던 아일랜드인 쇼라든지 혹은 이제 예전에 한나라는 헷갈리지만 선교사 헐버트라든지 헐버트 얘기는 잠깐 했었어요.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국제인들 뭐 우리 그때 했던 뭐 후세 다치지 같은 인권 예. 변호사라든지 예. 그런 게 이제 거기에도 딱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그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게 재밌어. 그리고 또 제가 의열단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하게 된 게 그 님 웰즈 아리랑 있잖아요. 예. 장지락 얘기. 예. 거기에 의열단을 제대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님 웰즈 예. 멋있다고. 왜냐하면 그
이제 그 김산의 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김산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오성윤이에요. 예. 근데 그 오성윤이 의열단에 가장 유능했던 단원이에요. 그 이런 이 연결 영화에는 안 연동된- 나오지만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근데 심쌤 진짜 제대로 알고 계시네. 난 몰랐거든 이거. 그럼 역사학자로서 역사학자가 아니라 그래서 니멜즈가 이제 계속 또 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야 재밌네. 역사학자는 아니고 역사 강사인데 역사학자 같아 내가 볼 때는. 학자라 그래야 돼, 강사라 그래야 돼. 저 작가 이젠 작가로 살잖아요. 아이 무슨 유시민을 닮아가고 있나? 그 아니, 작가라는 게 그게-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작가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전엔 작가 하게 되면 이게 지식인, 양심적 지식인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약간 상업주의 냄새가 나. 그래서 작가라기보다는 나는 역사 지킴이. 아니야 역사 의열단. 아니 뭐야. 또 뭐야 이 촌스럽게. 아직 제가 강사 일을 점점 안 해서 예. 뭐 이렇게 좀 애매해요 가독이가. 그래서 예. 아직도 다시 전문 연구자는 못 가서 아직 좀 애매한 상태여서. 역사 기사라 그렇게 하게 크니까 역사기사. 대리기사도 아니고 역사기사. 뭐야 도대체. 1588 하면 딱 오는 역사기사. 역사기사. 네, 역사기사입니다. 역사에 예, 대해서 문의하세요. 야, 그럼 그, 아 진짜 그것도 하나죠 1588. 1588 하면 그것도 뭔 얘기 되게- 하려다 까먹었어요 지금. 형님 1588 영사. 그 뭐냐면 예. 아유 오늘 정신없다. 그 뭐냐면 오성윤이 예. 그 이제 우리 책에도 나와요. 단박양국사에 나오는데 어쨌든 김산이 가장 좋아했고 신뢰했던. 유명했던 했던 의열 단원인데 42년인가 40년대 초반에 변절해요. 변절해서 40년대 한 2, 3년간을 일본 고등경찰로 활약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 다 잡아족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해방된 다음에 처단당해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숨어 살다 중국에서 잡혀서 처단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단당합니까? 중국 아니, 그거는 정부에, 이제- 중국 정부에 의해서 아니지 우리 정부에 의해서 처단당하겠지. 중국에 중국에 처단당해. 있는 한인 사회주의자들한테 잡혀서 처단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가 준 아주 장점은 예. 어떤 그런 밀정이라는 세계를 확 드러낸 거잖아요. 아니 암살 딱 저기 이성재 생각나네. 오성윤이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식이 되는 딱 거죠. 그냥 그게 딱 나는 연동이 되는데. 예. 맞아요. 그런 그러네. 식으로 이제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그 몇 년을 못 버티고 그 독립운동사가 밀정과 독립운동들이 진짜 뒤섞인. 진짜 밀접하네. 예. 그래서 그게- 얼음과 팥이 뒤섞인 팥빙수 같은. 이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그 우리 심쌤이 그 역사학자로서 의무 책임 이런 거 분명히 느끼고 훌륭한 계시는 거라고 분야고 생각해요. 훌륭한 일하면서 또 이제 돈도 버니까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좋지 뭐. 일타쌍피. 일다 3피 1588 영사 예, 영사. 밀정 정리하시죠 이제. 네, 뭐 영화 밀정.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밀정과 독립운동 이렇게 운동가들이 뒤섞인 사였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영화에 전 되게 인상적인 게 누구죠? 공유를 도와주던 하급 사원 같은 애가 예. 완전히 걔가 배신 때리어서 마지막에 막 가위로 막 찔러 죽이잖아요. 예. 그런 찔러 죽임을 당하지.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찔러 죽임을 당하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제 스토리를 보더라도 황옥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또 다른 밀정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심지어 거기서 그 황옥이 죽이는 거로 나오는 하시모토가 있잖아요. 그거. 예. 걔도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일본 맞아. 고등경찰. 예. 스토리는 똑같지 않은데 예. 하여튼 그렇게 실존 인물이니까. 실존 인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말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독립운동했다. 예. 그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지 않나. 예.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진가역하면서 진가역의 모태가 된 게 누구냐면 성공회대. 성공회대 이제 한홍구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교과서 국정화 때 가갖고 인터뷰하면서 그 한홍구 교수님이 인상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매번 지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역사는 늘 이기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학 때 불신검문 당해서 가방센터 당하던 거 지금 그런 거 못하지 않냐. 그럼 광화문에서 집회하려면 다 잡혀가거든요.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 얘기와 똑같진 않지만 이번 영화 밀정 마지막에 의열단장 이병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실패해도 김원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실패를 딛고 더 높은 곳 그리고 더 발전된 곳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거야. 진짜 눈물 나더라 예. 그 대사. 그래서 야 우리 진짜 밀정 제대로 보고 우리 의열단 그다음 우리 역사적 그래 이런 거거든요. 2012년에 정권 교체되려고 그렇게 막 열망했던 사람들이 낙곰수에 막 열기가 솟은 거란 말이에요. 1000만 다운로드였다면서요. 1600만까지 갔었죠. 다운로드만. 예, 다운로드만. 그러니까
측정이 불가능한 거야. 전 세계 역사상 팟캐스트 역사상 다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막 열광적으로 있던 사람들 교민들이 심지어는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와서 내가 출소하고 나니까 카톡이 와갖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팟캐스트 안 듣습니다. 확 찍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영사관 가서 투표를 했는데 정말 정권 교체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고 보니까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의원님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이러고 문자가 온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관심 안 갖겠습니다. 이제 출소했을 때 축하는 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보면요. 우린 20대 때부터 지금 37년 동안 그리고 또 우리 선배들 40년 50년 동안 문익환 목사 같은 경우도 그냥 5, 60년 평생 민주화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빨리 지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치지 않고 때로 지칠 때는 서로 격려해주고 어깨동무하고 술 한잔 나누면서 좌절하지 마라. 우린 밝은 세상으로 간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 네. 이런 믿음을 갖고 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나는 이 밀정이 좋다고 봐요. 마지막 그 대목 우린 실패하고 좌절해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김병 울잖아 지금 벌써. 저 안 울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뭐 김비호가 부산의 독립군이다. 그리고 네. 뭐 부산 경남 영남권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독립군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실패 물론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 실패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럼 실패를 딛고 역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다. 네. 예. 밀정 보고 좀 감동 많이 받았어요? 전 영화 뭐 암살 이래 너무 좋았고 그런 식의 좀 역사적 근거를 탄탄하게 하면서 예. 역사 의식을 단순하게 역사를 재밌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역사 의식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작품이 나온다는 예. 게 참 좋았어요. 그거는 뭐 국뽕도 민뽕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역사적 존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 안 하면 그건 그 사람이 그럼요.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 참 잘 만들었고 그 정도의 팩트를 약간 조정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 심쿵쌤이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상당히 역사적 사실에 많이 근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조금 한두 개의 실마리를 갖고 그 픽션을 확 뻥튀기 하거든요. 보통 영화들이. 그런데 그 정말 상당히 진정성을 갖고 진심을 갖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밀정을 만든 김지훈 감독과 밀정에서 여러 역으로 분한 감독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면서 여러분 밀정 영화를 한 번 더 보시고 그럼 밀정 영화 본 분들 중에 10분의 1만 우리 단박에 한국살 좀 사주셨으면 마지막은 앵벌이 없습니다. 이게. 뭐 돈 번다 이렇게 좀 얘기하지 마세요. 뭐요? 아니요. 그런 걸 얘기해 줄 때 사람들이 더 짜릿해. 왜냐하면 저는 뭐 역사로 바로 알리기 위해서 썼지 뭐 돈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속으로 지랄을 떠세요. 그래서 그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고 왜냐면 강사를 많이 잘렸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쵸. 진짜 예. 강사까지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대목의 그 대사가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권 교체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딛고 우리는 나가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가야 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밀정의 메시지이고 바로 진가역의 메시지이다. 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